안녕하세요. 오늘 다시 또 5분 동영상에 도전합니다. 오늘 주제는 응답시간 분포도라는 건데요. 아마 스카우터를 써보신 분은 엑스로그라고 하고요. 제가 여기 제2사에 있을 때는 엑스뷰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응답시간 분포도를 와탭에서는 히트맵이란 히트건수 맵 뭐 이런 이름으로 해서 히트맵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다른 회사는 응답시간 분포도를 트랜잭션 뷰, 트랜잭션 맵 이런 걸로 쓰는데 응답시간 분포도는 제가 한 15년쯤 전에, 한 16년쯤 전에 처음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하다가 만들게 되었고요. 컨셉은 그거예요. 사각형 차트에 트랜잭션을 이제 사용자가 트랜잭션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트랜잭션 사용자가 요청을 서버에 보내면 처리되는 걸 트랜잭션이라고 하는데 응답시간이 있겠죠. 그 응답시간을 X축은 종료시간, Y축은 응답시간 그래서 점으로 찍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점으로 찍어서 표현하는 방식인데요. 처음에 이거를 제가 만들게 된 게 우리나라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가가지고 튜닝을 하면서 모니터링 하기 위해서 이제 처음으로 이걸 만들게 됐어요. 어떤 거냐면 그때만 해도 2000년대 초반만 해도 모니터링 어플리케이션 모니터링 하는 방법이 좀 괜찮은 게 없었는데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할까 하다가 URL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URL별로 응답시간을 이렇게 표시를 하려고 보니까 URL 종류가 보통 엔터프라이즈라고 해도 일반적인 대학 시스템 정도 사이즈면 한 1000개에서 수천 개 정도 종류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지간한 시스템은 몇백 개가 일단 기본적으로 넘어요. 이런 몇백 개가 넘는 시스템들을, 아니면 몇천 개가 되는 시스템들을 URL별로 응답시간을 그리려고 하니까 그리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생각하다가 한 게 점을 찍는 차트였습니다. 점을 찍는 차트를 그리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점을 이렇게 응답시간을 찍다 보니까 처음에 이거를 찍어서 이제 모니터링 하자마자 어떤 현상을 발견했냐면 이걸 이렇게 점이 찍히다가 줄을 이렇게 딱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줄이 만들어진 현상을 처음 이제 발견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이 응답시간이 쫙 퍼져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세로로 줄을 서기에 어떻게 하면 이게 찍히지? 라고 이제 역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어떻게 하면 세로로 줄을 서는가.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트랜잭션이 이 세로로 줄을 섰다는 건 이 라인은 종료시간이 같다는 거죠. 종료시간이 같다. 그리고 응답시간이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Y축이 응답시간이니까 응답시간이 다른 트랜잭션이라는 얘기는 시작시간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얘기가 되냐면 종료시간은 같은데 시작시간이 다른 트랜잭션들이 한순간에 끝났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 한순간에 끝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어떻게 서로 다른 트랜잭션이 한순간에 끝나느냐, 어떻게 하면 끝날 수가 있지? 그러려면 시스템 내부에 뭔가 이 트랜잭션, 서로 다른 트랜잭션을 잡았다가 이 순간에 종료시키는 현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락이구나. 락 같은 락킹 메커니즘을 저는 얘기를 하는데 뭔가 잡았다 풀어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응답시간 분포도에서 세로줄을 보면 내부에 뭔가 락킹 현상이 있구나. 이 그림만 보고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보니까 이런 현상도 있었어요. 반대로 가로로 이렇게 줄을 서는 거예요. 가로로 줄을 서는데 성능 테스트를 하시면 이런 현상을 많이 봐요. 성능 테스트 하면 예를 들어서 뭐 8.2라는 URL을 딱 했는데 얘가 보통 DB에서 한 3초 정도 걸린다. 그러면 얘가 3초로 이렇게 줄이 3초 정도 만들어지는데
실제 운영 환경에서는 이런 줄이 잘 안 만들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A.2를 누가 프로그램 툴을 가지고 계속 호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렇게 안 만들어져요. 간헐적으로 얘가 호출되거든요. 실제로 간헐적으로 다른 트랜잭션들이 섞여서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섞여서. 이게 정상인데 가로로 이렇게 줄을 쫙 서는 걸 했더니 이거는 또 이것도 생각을 해본 거죠. 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냐. 이 얘기는 가로 측이 이 세로 측이 응답 시간이니까 응답 시간이 동일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다시 그리면 서로 다른 시점에 수행되는 트랜잭션이 이게 전부 응답 시간이 예를 들어 이게 30초 라인이다. 그러면 이게 전부 30초라는 의미거든요. 이게 30초. 여기서 여기도 30초. 여기서 여기도 30초. 동일한 응답 시간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0초면 그리 빠른 트랜잭션이 아니에요. 빠른 트랜잭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30초로 보인다는 거는 뭔가 그 30초가 지나면 종료시키도록 메커니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대표적으로 컴퓨팅 시스템에서 종료시키는 메커니즘이 타이머시 타이머. 뭔가를 기다리다가 30초 기다리다 끊어버리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있을 때 이렇게 이제 30초 라인이 쫙 형성이 된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거 알게 됐죠. 30초면 30초에 쓰거나 어떤 가로줄이 생기면 타임아웃이 있구나. 그러면 튜닝할 때 어떻게 하냐면 설정 중에 30초에 관련된 옵션이 있는지 찾아봐요. 그래가지고 30초에 관련된 옵션을 싹 찾아서 그 옵션을 바꿔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찾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30초만 있는 게 아니라 60초 타임아웃, 45초 타임아웃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가로줄을 보면 이렇게 이제 타임아웃이다. 그리고 세로줄은 락킹이다. 이 두 가지만 알고 계셔도 훨씬 더 많은 것들 판단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가로줄이 타임아웃이다 그러면 이 가로줄이 원인이 뭐냐를 관심을 가질 거잖아요. 원인이 뭐냐. 그러면 이 라인이 형성된 얘들의 공통점이 원인일 거잖아요. 그래서 선택해보면 이 트랜잭션들이 하나의 자바든 PHP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스 내부에서 수행이냐 아니면 여러 AP가 여러 AP에서 수행된 거냐 심지어는 다른 서버에서 수행된 거냐에 따라서 이 현상을 일으키는 가로건 세로건 이 현상을 일으키는 원인이 내부에 있는 거냐 외부에 있는 거냐를 판단할 수 있다는 기본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문제를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툴들은 막 이렇게 이걸 찍어주거나 그냥 이거를 원인이 되는 것들을 그냥 찾아주면 되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제 과거에는 서버 한 대에서 많이 운영했으니까 이런 것들이 그나마 잘 되는데요. 요즘은 이런 게 있어요. MSA 아키텍처인 경우에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연관돼서 동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다른 이쪽 업무는 우리 팀이 관리를 해요. A, B, C 마이크로 서비스였는데 이 마이크로 서비스는 이 서비스는 우리 팀이 관리를 하지 않아요. 심지어는 또 다른 회사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A가 B를 호출하고 B가 C를 호출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호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죠. 이 사용자가 이렇게 호출을 했을 때 만약에 타임아웃이 여기에 있다. 여기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더라도 A쪽에서 응답 분포도를 보면 가로로 줄을 선다는 거죠. 이렇게. 어차피. 만약에 2에서 락킹 현상이 있다. 락이 발생하고 있다면 마찬가지로 A쪽에서 보면 세로로 줄을 서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포도를 통해서 보는 것만으로 분포도의 라인, 가로, 세로 라인만 해석을 잘 하셔도 아주 기본적인 MSA 환경에서 지금 이 관계에서 우리의 시스템들이 뭔가 이상현상이 뒤쪽에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이제 되고, 이제 응답 분포도에서 이 내용을 선택을 해서 뭐 상세 내용을 어떻게 보고 프로파일링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프로파일을 통해서 뭐 문제 본질을 어떻게 접근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뭐 자바는 그렇겠지만 또 다른 언어는 또 다른 언어대로 이렇게 다르게 봐야 되지만, 제가 오늘 좀 이 짧은 시간 동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응답 분포도를 통해서 트랜잭션을 보는 게 응용 프로그램을 모니터링 하는데 저는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 어플리케이션을 모니터링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접근이라고 생각되고,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AP 트랜잭션을 모니터링 하는 거는 저는 응답 분포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국뽕이 아니라 국내 툴들은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꼭 아팁이 아니더라도 응답 분포도를 볼 수 있는 툴을 써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응답 분포도에서 뭐 짧게 가로 세로 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가로 세로 라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활용을 하시면 훨씬 더 좋은 모니터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